글로벌 정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연결고리입니다. 자,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벌써 이 회사 이름 자체가 워크데이군요. 자, 2분기 호실적에다가 3분기 구독 매출액이 더 좋아질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거 무슨 회사인지도 좀 궁금하고요.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일단 워크데이 사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.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미 좀 지사는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약간 그 피플소프트 창업자랑 이제 뭐 임원들이 오라클에서 이제 회사를 좀 매각한 이후에 좀 새로 세운 이제 ERP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예, ERP 회사 이제 아시죠?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쵸. 뭐 인사관리부터 네.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소프트웨어를 좀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이 좀 상당히 크고 있죠. 뭐 네. 2천억 달러 이른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안에서 ERP가 차지하는 이제 시장 비중이 한 17% 정도, 약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네.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한 8% 정도 지금 네. 성장을 하고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은 계속해서 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특히 이 ERP 관련된 회사 중에 좀 전통적으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시스템 자체를 빠르게 신속하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ERP 시스템을 좀 판매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CD로 인스톨 깔고 막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회사 네.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좀 많네요. 좀 예.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붐을 타고 좀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하고 뭐 지우고 이런 거보다는 좀 빠르게 좀 셋업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솔루션 연계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쉽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오라클, SAP,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도 보다도 좀 더 이제 간편하고 빠르게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. 사실 이러한 좀 회사 좀 작은 회사였지만 좀 점유율이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만큼 같고 성장성이 있군요. 네, 그래서 예. 일단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좀 실적이 좀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.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8% 정도 증가를 하면서 12억 6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다고 좀 밝혔고 특히 이제 구독 매출,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회사들이 다 이제 구독 경제로 가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러게요. 테슬라도 그렇고, 맞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도 좀 구독 매출이 11억 달러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뭐 전년 대비해서 19% 이상 증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대기업군 이제 고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군요. 예. 뭐 폴춘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회사 거 씁니까? 이 회사 거를 좀 선택할 정도로 워크데이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장이 빠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쓸만한 같고 프로그램을 좀 만드나 봅니다. 예. 그리고 일단 또 해외에서도 매출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한 3억 달러가 좀 넘으면서 이제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, 한 25%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.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트렌드, 코로나19 관련된 트렌드도 이제 타고 있고 그러네요.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통 2분기 실적 발표하면 뭐 3분기, 4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데 네.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하이엔드 부분에서 20% 성장하지 않을까 좀 이제 회사 자체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구독 매출 같은 경우 이제 2분기에는 한 11억 달러였는데 좀 더 늘어난 이제 11억 한 5천만 달러 이상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.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실적 나오면서 거의 10% 이상 좀 주가가 갭으로 떴거든요. 갭으로 뜬 상태에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그 IT 소프트 뭐 이런 쪽에 좀 트렌드 있는 회사 한번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자, IT 서비스 쪽으로 이제 큰 맥락을 좀 잡아오셨는데요. 이제 관련돼서 국내에도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ERP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? 일단 뭐 ERP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. 그 더존 비존이라는 네네.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 어제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약간 저점을 다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이 지금 약간 저점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뭐 연기금까지 좀 약간 쌍끌이 매수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예. 일단은 좀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약간 낙폭 과대주로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일단은 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고객
좀 뭐 12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5천 냈는데 3월에 또 2만 7천, 6월 말에 3만 1천 이렇게 해서 계속 클라우드 고객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증가세요. 예, 그래서 예.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0% 이상 좀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네. 그 정부가 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뭐 이런 걸 좀 발급한다고 하니까 예. 이제 뭐 중소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일단 이 회사 입장에서 때 그룹웨어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든지 웰컴저축은행을 통해서 좀 채권 매출 유동화 사업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살짝 실적이 부진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, 3분기,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저점 대비했을 때 벌써 이제 10% 이상 좀 지금 7만 5천 원대 부분에서 좀 벌써 9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리포트를 보니까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네. 있는데 일단은 좀 10만 원대 살짝 좀 매물대 저항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그 전까지는 충분히 좀 다시 상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IT 서비스 쪽에서 미국의 워크데이,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해서 ERP 그런 기업입니다. 이쪽과 연결해서 국내 쪽에서는 클라우드로 같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. 더 좋은 비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결고리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주제 좀 체크해 보죠. 자, 이 종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스타벅스 3분기 호실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났나. 자, 스타벅스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나 봐요. 일단 스타벅스는 일단 미국에서 실적이 뭐 상당히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거지만 네. 사실은 스타벅스 관련돼서는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일단은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가 됐죠. 그래서 네. 일단 뭐 실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75억 달러를 네.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 77% 증가했죠. 미국 쪽 말씀하시는 거? 네, 일단 예, 그 예. 본사 기준 봤을 때. 네. 근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. 그러니까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됐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주하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, 이제 대만, 홍콩, 한국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일단 매출을 봤을 때도 보게 되면 일단 매장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말고 이제 픽업이라든지 네.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판매 전략이 좀 약간 바뀌면서 네.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거 말고 약간 비도심 지역에서도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. 그 지역에서 여행 가끔 이제 차 타고만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또 네네. 그리고 뭐 사이렌 오더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굳이 매장에서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편리함도 있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좀 반영이 되면서 그렇군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2008년도부터 좀 트랜스포메이션 좀 전략을 이렇게 좀 추구를 했는데 아, 그랬군요. 그런 부분들이 예.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아하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픽업, 드라이브 스루, 뭐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좀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매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, 대만, 한국 쪽에서 상당히 좀 아시아 어떻게 쪽. 보면 전략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매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, 그다음에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네. 지분 인수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이익이 좀 있었죠. 잡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이제 온라인 매출도 잡히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어떤 주력 시장이지만 신시장이죠. 중국이라든지 대만, 한국 쪽으로 아시아로 좀 영토가 확장이 되는 부분들 예.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쪽까지 지금 대부분 시장이 좀 넓혀지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아닐까 그래요?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스타벅스 딱 하니까 국내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, 뭐 신세계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지분 쪽으로 어떤 종목 보셨어요?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네이버를 갖고 왔는데 예. 네이버가 이제 협력자이자 어,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해서 좀 갖고 선의의 왔는데 경쟁자다. 예. 그렇군요.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뭐 당연히 이제 식음료 네.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지난달에 네이버랑 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죠. MOU를 맺었는데 네. 스타벅스가 운영 중인 리워드 프로그램하고 네이버의 플러스 멤버십 간의 연계를 좀 통해서 차별화된 온오프를
그 온오프 고객을 좀 어떻게 보면 상대하겠다는 어떤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결국 이제 약간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2014년에 좀 도입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 편합니다. 이거. 예, 충전하고 그다음에 음료 주문할 때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주문을 해놓으면 네네. 거기다 맞춰서 오더라고요 또. 근데 이게 선불 충전금 규모가 예. 카카오페이가 한 3,100억 정도 되는데 토스가 1,300억, 네이버 파이낸셜이 1,200억인데 예.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커요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약간 대형 핀테크 업체로 생각해도 돼요. 야, 그 경계가 또 약간 무너집니다. 음식점에서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이마트가 이제 뱅크도 하려나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금융 서비스를 하는 데서 좀 규제를 좀 받지만 이 회사 네.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를 서비스 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 뭐 멤버십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리워드뿐만 아니라 좀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예, 거죠.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단순히 어떤 식음료 회사가 아니라 좀 핀테크 관련된 좀 금융 회사로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네이버는 지금 한 46만 5천 원 정도 지금 7월 달에 찍고 살짝 좀 조정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는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는 한 49만 원 정도? 49만 원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충분히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고 예.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IT 서비스 쪽에서 계속해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. 뭐 맞아요. 쇼핑, 네. 뭐 택시, 뭐 이런 식으로. 흔히 말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. 예, 그러니까 DB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거기다가 좀 비즈니스를 붙이게 되면 뭐든지 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. 그렇죠. 근데 카카오는 살짝 이제 국내 쪽, 네이버는 살짝 해외 쪽인데 해외 쪽.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앞서 뭐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IT 서비스 쪽, 뭐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디지털 포메이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선두 업체이고 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들과 있어서 제휴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. 일단 저는 충분히 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서는 좀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경계가 점점 업황들도 좀 붕괴가 돼가는 그런 네. 모습도 좀 체크가 됩니다.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